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어교사 이길석입니다. 자, 우리 일단 오늘은 독서를 할 겁니다. 비문학 독서를 할 차례예요. 자, 비문학 독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독서는 나왔던 내용이 절대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능형으로만 문제를 푼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하지만 뭐 내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 이야기도 어느 정도 할 건데요. 하지만 실제 비문학은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학습지를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풀이 방법은 선생님이 올려준 OT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OT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한번 페이지 50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01번입니다. 자, 페이지 넘기세요. 자, 우리 첫 지문을 딱 보면 우리 뭘 해야 돼요? 내용을 예측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한번, 죄송합니다. 말을 다시 할게요.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줄 정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조선왕조는 관학과 거거제를 인재양성과 관료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료 수급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도 먼저 푸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체크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냥 읽고만 나면 아무것도 머리 남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읽고 나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면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워드, 즉 지표를 꽂아야 돼요. 인덱스를 꽂는다고 말을 하죠. 우리 책을 읽을 때 책갈피를 꽂거나 아니면 책 중간중간에 인덱스 목차를 꽂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덱스를 꽂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인덱스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정답일 것 같은, 그리고 정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은 단어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실제 읽으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어떠한 문제예요? 우리 가장 많이 보는 일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틀린 그림 찾기에서 틀린 그림인 거예요. 틀린 그림. 틀린 그림이 되려면 뭔가 어색해야 되죠? 아니면 뭔가 정답일 것 같아야 되죠? 그런 부분 찾는 겁니다. 자, 1번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관학은 쇠퇴하고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은 활성화되었다. 자, 1번 같은 경우 성지는 좀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키워드 찾아볼까요? 16세기 관학 쇠퇴 사학 활성, 아니면 관학 사학 빼고 쇠퇴 활성 이라는 단어만 찾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문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유영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이 없는 과거제를 통한 관료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2번 선지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온전한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바꿀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3번 공거제에서는 선발을 담당한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 3번 같은 경우 누가 수령이나 교관 이란 키워드를 찾았고요. 자, 글씨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처벌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말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말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최대한 인덱스를 꽂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글로 쓰는 작업 중인 것뿐, 죄송합니다. 글로 쓰는 작업 중인 겁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유영원의 토지 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 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자, 어떤 부분? 자, 4번 안 봤죠?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 유영원은 토지의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으로 선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종치고 할게요. 종이 상당히 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선생님은 사적 소유 제도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왜냐면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기 가장 쉬운 단어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유영원의 토지 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 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어떠한 키워드 찾을 수 있습니까? 조선 후기 지식인 또는 국가 개혁론자 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단어를 찾을 때의 팁은 단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단어. 또 하나는 이 문단 이 지문에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찾아야 돼요.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인덱스에 꽂아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거 처음 할 때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아직 시간 많아요. 자, 왜 비문학을 이렇게 풀어야 되냐? 비문학은 무슨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실제 이해는 계속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로 꼭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지문을 2번 보고 3번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실제 말은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실제 지문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이 뭐예요? 20초만 걸려요. 20초, 1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키워드만 찾는 건 별로 안 걸립니다. 서술로 그런 거 찾는 게 아니라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단어, 문장, 단어 문장이네. 단어,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문제는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3번이랑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자, 이렇게 단락을 구분짓는 문제가 나오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범위를 한정시켜줬어요.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건 조금만 읽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진사원에서 7구품직으로 등용될 때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검증한 것은 유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중요시했기 때문이군. 자, 여기서 체크할 키워드 뭘까요? 도덕적 인격을 찾을 겁니다. 자, 2번을 읽었을 때 찾을 수 있는 키워드 뭐 있을까요? 지역적 격차입니다. 자, 3번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 뭘까요? 뭐예요? 전국 각지가 교화될 것이다. 교화라는 뜻은 알아야겠죠? 교화될 것이다. 4번 뭐예요? 특정 지역의 세력들이 득세한다. 자, 득세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단어에서 찾았어요. 5번 짧은 시간 내에 지식만을 습득한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놓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 왜냐면 우리 아직 내용을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한정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A를 읽기 전에 한 번 돌아와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을 때 이러한 키워드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윗글의 공거제와 보기에 해당 천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 뭘까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유형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아,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하게
원에서 점수도 보통 3점입니다. 3점. 보기 나온 문제는. 왜 그럴까요? 두 개를 왔다 갔다 비교해야 돼서 복잡해서 우리가 3점 아니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보기는 별개의 지문이다. 연결 짓지 말아요. 잠깐만요. 자, 왜 별개의 지문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선지들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기업과 니은 모두 기존의 관리들이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자, 두 개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니은은 몇 줄, 보기는 몇 줄이에요? 5줄입니다. 5줄. 이거 간단할까요? 안 간단할까요? 간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봐야 되냐? 기업, 니은 모두더라도 니은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할 바에는 니은이 정답이 되는지, 먼저 1번이 니은이 틀린 건지, 니은에 대한 내용도 맞는 건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은은 기존의 관리들이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라는 내용이 맞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읽어봤더니 어때요?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위에 3번만 보기만 읽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면 조선시대 청거지의 일환으로 운영된 제도로 관료 선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인 낭관이 관직에 청구한대요. 자, 어때요?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기존의 관리들이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 맞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 모두 관료를 일정한 형식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제한된 거시록은 자, 어때요? 니은만 확인할 수 있죠? 기억 안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내용이에요? 일정한 형식의 시험을 선발하는 제도의 문제점 과거제라는 걸 확인할 수 여기 지문에서는 음서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3번 같은 거 볼게요. 모두 관료로 선발되기 위해 요구되는 신분의 제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거시록은 자, 한번 읽어보면 위에 읽어봤더니 유생을 유품 이하의 관직에 청구하는 제도래요. 남천제가 제한된 가장 큰 원인은 고위관료의 자녀의 관직을 제소한 음서제가 문란해졌기 때문이다. 음서제를 통해 뭐 쭉 나와있는데 신분의 제약을 강화하는 방식이란 내용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근데 긴가민가 하죠? 그렇다면 앞에 지문 돌아가서 이때 확인하라는 거예요. 앞에 지문 돌아가서 공거제 확인했더니 뭐라고 적혀있어요? 공거제 한 페이지 넘겨보면 공거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거제는 자, 페이지로는 50페이지 자, A 부분에서 네 번째 줄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수를 거쳐 평민도 할 수 있고 양반도 할 수 있죠. 즉 3번 선지는 위에 나와있는 보기도 틀린 내용이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보기 나와있는 내용. 근데 긴가민가 하죠? 그때 기억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 3번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기만 읽고 나서 찾았어요. 왜? 신분의 제약을 강화한다는 내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생을 선발하는 제도래요. 아무 상관이 없어. 신분의 제약을 예를 들어 뭐 유생에서 양반으로 유생은 양반이야.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유생을 왕족으로 귀족으로 이런 형식으로 더 줄였다라는 이야기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찾을 수 있어요. 지문 있지 않고서요. 4번,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는 관학과 과거제를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성균관을, 지방에서는 향교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였으며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방영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져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관학이 침체되어감에 따라 관학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였고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학을 더욱 쇠퇴하게 하였다. 자,
자, 왜 이렇게 쭉 읽었을까요? 멈추지 않고 왜 쭉 읽었을까요? 우리가 찾은 키워드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쭉 읽었던 거예요. 단락의 마지막 부분 어떤 키워드 잡혀 있습니까? 1번에 나왔던 키워드 쇠퇴, 활성 이라는 키워드 그대로 나왔죠? 1번에 1번 볼 것도 없이 맞는 말.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봤던 내용인 것 같으면 옆으로 꺼내놔요. 인덱스를 꽂아요. 그래서 쇠퇴 이런 형식으로 꺼내줍니다. 실제 이거는 등교 계약을 한번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 어떠한 키워드 나왔습니까? 온전한 검증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자, 우리 눈으로 찾아놨던 거기 때문에 읽을 때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죠. 이런 효과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자,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방식인 과거제는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합격에만 골몰하게 하여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대에 걸쳐 축적된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경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험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그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교육 자원과 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필요한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는 오히려 이 문단이 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왜 필요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왜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먼저 보면서 키워드를 찾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이라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문에 그냥 X 쳐버렸어요. 자, 그 다음 또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개 유형어는 관학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교육과 관료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제 개편을 제시하였다. 학교 재편을 통한 공거제를 제시하였다. 그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자, 어떠한 키워드 나왔습니까? 도덕적 인격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근데 어디서 봤던 거예요? 잘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1번 선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기억나면 더 좋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봤던 것 같은데, 체크해놨던 것 같은데, 책 봐도 좋습니다. 그때 책 봐도 좋아요. 근데 그런 시간 없다. 난 그런 것도 시간 아깝다. 어떻게 해야 돼요? 봤던 것 같은 내용이면 바깥으로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도덕적 인격 쓰기 오래 걸리면 도인이라고 옆에 나와있는 빈 공간에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문 더 읽을게요.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그가 제안한 공과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수를 거쳐 서울에는 방상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에서 3년, 중학에서 다시 1년을, 지방에서는 향상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읍학에서 3년, 영학에서 다시 1년을 수학한 뒤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에 입학한 학제를 기본으로 한다. 자, 내용 엄청 복잡하죠? 엄청 나열해놨어요. 과정지문에 보여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문제 보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몇 년 방학, 학숙, 이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방학, 학숙, 이숙이라는 키워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2번 지역적 격차라는 키워드밖에 안 나왔어요. 방학, 사학, 융상한 학 이런 내용 안 나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 버려도 돼요. 그냥 과감하게 버려도 돼요. 왜? 확인했기 때문에. 자, 지금 더 볼게요. 그리고 태학의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되어 진사원에 들어가고 이들은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7부품직에 임명될 수 있다. 더 읽을게요.
공고제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거 뭐 찾았어요? 1번에 3번 한번 봅시다. 수령이나 교관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놨었어요. 자, 이거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찾아놨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처음 나왔죠? 자, 이렇게 키워드 찾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지문 더 읽을게요.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악을 활성화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로 선발하면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애는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국 각지가 교화되어 더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자, 어떠한 키워드 나왔습니까? 지역 격차와 교화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던 키워드예요? 어디서 필요한 키워드예요? 2번 문제에서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2번 문제에서. 자, 이번에 어떻게 해? 3번. 이번에 3번. 전국 각지가 좋아된다. 그리고 이번에 2번. 지역적 격차다. 자, 명확하게 이렇게 찾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처음에. 하지만 봤던 것 같다. 필요한 키워드인 것 같다. 찾을 수 있죠.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분명 머리 좋으니까 남아있어요. 그럴 때 체크해서 바깥으로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직역 아니면 교화 이렇게 바깥으로 그냥 화살표만 꽂아놔도 사실 눈으로 돌아가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돼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교육을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어는 중국의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조직의 사회주의의 근간이 토지제도라는 점을 간파하여 토지개혁안으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균전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균전제에 대한 설명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문제의 균전제라는 보기가 나왔으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공거제와 낭천제만 나왔어요. 낭천제는 지문이 아니고 보기에 3번의 보기에 관련된 문제지만 균전제에 대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수능 연계지문이 된다면 균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죠. 연계지문 용어를 빼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크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키워드? 사적 소유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1번에 4번에 나와 있는 사적 소유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사적 소유라는 키워드 봤는데 더 읽어볼게요.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나누어준 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죽으면 해당 토지는 다시 국유화되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역적 체크. 유용원이 생각한 골고루 재분배한다는 것은 사농 상간의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신분, 사회 분업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비를 우대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균전제를 통한 토지개혁에는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이상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1번에 4번 한번 보면 유영원의 토지의 사적 소유제도 1, 2, 3번 우리 체크하면서 봤다라고 죄송합니다. 지문 마지막 읽고 나서 다시 풀게요. 자, 마지막 지문 한번 보면 유영원의 마지막 단락 보면 유영원의 개혁안은 그의 사후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왕조 번이 쭉 읽혔지만 마지막 부분만 중요해요. 왜? 조선후기 지식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놨기 때문에. 왜 필요한 키워드? 5번에 필요한 키워드 조후 지식인 다 찾았습니다. 키워드를 읽으면서 다 찾았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악 쇠퇴했다, 사학 활성화했다. 맞았죠. 16세기라는 키워드 들어가서 찾아도 첫 번째 문제 나와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16세기라는 키워드 첫 번째 문단에밖에 안 나와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인격에다 온전한 검증 어디 나와있습니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왜? 꽂아놨기 때문에 인덱스를. 2문단의 첫 번째 온전한 검증 찾을 수 있고요. 정답 아니다. 3번 수령이나 교관 어디 나와있습니까? A에서 A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위로 가면 수령이나 교관 부적절한 인재라는 키워드 밖으로 인덱스 꺼내놨죠. 인덱스를 이렇게 꺼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3번 정답 아니고요. 4번 사적 소유
소유라는 키워드 찾아봅시다. 사적 소유 어디 나왔습니까? 51페이지 맨 위에 사적 소유라는 키워드 맨 처음 나왔습니다. 사적 소유, 국유화하여 재분배한다. 자, 유형은 토지 사적 소유자들 바탕으로 선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 선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아니라 선홍상 간의 균형적인 모두 다 국유화하여 관리하여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즉, 선비를 우대하긴 하지만 선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일단 토지는 무조건 국유화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공적 사유 제도를 바탕으로 한 거겠죠. 거기서 분배에 대한 우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적 소유된 토지는 무조건 몰수한다라는 겁니다. 국유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라는 키워드를 찾아 돌아갔을 때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조성욱이 지식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도덕적 인격 돌아가서 확인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덕적 인격 A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적 격차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줄에서 위로 두 번째 줄에서 나와 있습니다. 3번 교화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를 꽂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 이해하는 거 필요 없어요. 인덱스 찾으면 돼요. 찾으면. 4번 세력들이 득세한다라는 키워드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세력들이 득세한다라는 키워드. 근데 이렇게 찾아놨어요. 한번 읽어봤더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키워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정답 4번. 왜? 안 나왔기 때문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15세가 넘으면 사학 입학 3년, 중학 영학 1년, 대학 입학 짧은 시간 지식만 습득하는 방대로 얻을 담고 있었겠군. 어떻습니까?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선지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라면 공고에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한번 보면 아까 3번 확인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문 들어가기 전에 풀었었죠? 왜? 위에 낭천제도 신분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은 여기서 봤고요. 이제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너희 학생들도 그 파일, 첨부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인쇄하거나 라는 형식으로 찾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번 학습 과제는 그래서 선생님이 써져 있는 대로 지금 여기다가 쓰는 숫자가 1번. 선생님이 이 수업 영상이 끝나고 쓰는 숫자 하나, 즉 2, 3이라는 숫자를 비밀 댓글에 첫 번째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첨부로 선생님이 보낸 파일에 빈칸을 채워서 찍어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쇄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빈칸에 있는 내용만을 흰 종이에 써서 올려도 좋습니다. 그것도 귀찮다. 그냥 댓글로 써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2번이라고 하고 댓글의 내용 그냥 쭉 주소 없이 쓰시면 돼요. 빈칸만 확인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지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올려준 첨부 파일 열어보시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 유인물 보면서 빈칸 채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빈칸은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우리 어휘 문제 많이들 틀리죠? 자, 어휘 문제 분명 다 맞는 친구도 있겠지만 틀리는 친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휘 문제는 사실 지식 싸움이에요. 그리고 느낌 싸움. 우리 좀 뭐랄까 촉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촉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 처음 봤을 때 모르는 문제면 고민하지 말고 찍으세요. 왜냐면 그거 고민한다고 시간만 들이지 우리가 그 문제 정답 찾을 수 없어요. 왜?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차라리 촉으로 느껴서 찍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모르는 문제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모르는 부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 첫 번째 한번 보면 나라에서 세운 학교나 학원 따위의 교육기관. 자, 이 선생님이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 다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단어를 골라서 선생님이 어학사전에 찾아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에서 세운 학교, 관학입니다. 두 번째, 사설교육기관, 그럼 뭘까요? 지문에 나와 있는 관학과 반대되는 사학입니다. 사학. 자, 세 번째 질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비슷한 단어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는다면 관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철이라는 단어. 자, 한번 써보도록 자, 선생님이 안 쓰면서 넘어갔네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학. 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학.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관철. 자, 네 번째는 나라의 소유가 된다. 아까 사유와의 반대 뭐예요? 국유화입니다. 자, 1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1문단 지문 보면서 들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학문기관의 변화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졌어요? 관학은 쇠퇴하고 사학은 성황했다고 말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학에서 사학으로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학습 과제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후 사학이 융성한 이유 뭘까요? 관학인 성균관은 성균관은이 아니라 성균관을입니다.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기에 침체되었다. 즉 관학이 필수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만약 대학을 갈 때 졸업을 할 때 이 수업 안 들어도 되는데 이 수업이 별로예요. 그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다라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두 개 있어요. 하나 또 다른 이유 뭐예요? 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소홀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단 같은 경우 과거제의 선발 방식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능력주의적 플러스 결과주의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재선발 방식이다. 과거제는 시험 답안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유영원이 공거제를 추천하면서 도덕적 인격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과거제 합격만을 위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 자, 어떤 편법을 사용했는지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즘이랑 별 차이 없어요. 뭐 대학에서 족보가 사용하는 거, 뭐 학생들이 사용하는 뭐 작년 시험지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뭐를?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사용했다라는 거 지문 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험 방법. 자,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유는 뭐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뭐 이걸 외워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신에는 만약 나온다면 이 부분 다 외우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내신은 저번에 선생님이 공지했던 것 같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50%는 지문 안에서 내고 책 안에서 내고 50%는 외부 지문을 쓰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 외우거나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유영원이 공거제를 제시하며 지적한 문제점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건 적어놨습니다. 관학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관료 뭐에 문제가 생긴다?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공거제를 통해서 관료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영원이 제시하는 태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시하는 학제. 아까 부분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봤을 때 필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로 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숙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숙 갔다가 어디로 가요? 둘 다? 잠시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숙을 갔다가 서울 같은 경우에 이숙 갔다가 어디로 가요? 방상으로 갑니다. 방상.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어디로 가요? 사학으로 갑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중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태학으로 간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지방은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향상으로 갔다가 읍학으로 갔다가 영학으로 갔다가 태학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 만약 문제를 내면 어떤 형식으로 낼까요? 순서를 체크해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서울은 방상 후에 중학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방상 뒤에 태학으로 넘어간다. 향상 뒤에 읍학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형식으로 OX 문제 낼 수 있겠죠. 실제 지문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로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영원이 생각하는 지역 격차를 없앰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공거제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관료를 선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 안에서 균전제란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이거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 균전제 내용 짚고 넘어갔습니까? 안 짚고 넘어갔습니까? 안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 안 짚고 넘어갔을까요? 문제풀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찾았던 키워드는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뭐 선비의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지만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유영어는 뭘 주장했어요? 국유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화 시켜서 선비를 더 우대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통해서 선비를 우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사문단의 두 번째. 유영원이 생각하는 골고루 재분배. 유영원이 생각하는 골고루 재분배는 뭘까요?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산홍상간의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 신분, 그리고 사회 분업 관계를 고려해서 선비를 더 우대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반으로 선비를 우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국유화 시킨 다음에 우대해야 된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5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원의 개혁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득권 세력의 눈총을 받았겠죠. 이걸 조금 풀어서 쓰자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쓰자면, 당시 사회 질서에 위배되어서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에 막혔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마지막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당시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정치 제도에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첨부물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빈칸의 내용들을 비밀 댓글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흰 종이에 찍어서 빈 종이에 써서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에 올려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